동생들 안녕. 주준진담의 찰스형이에요. 오늘은 그 구독자분께서 남겨준 고민거리에 대해서 이제 뭐 답변으로 영상을 준비했어. 그 고민거리는 뭐냐면, 다른 산업군으로 이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팁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었어. 그래가지고 뭐 형도 사실은 뭐 중공업이라는 곳에 있다가 지금 IT 산업, HR 산업으로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고민에 대해서 먼저 경험했던 사람이고, 어찌 보면은 사실은 뭐 형이 떠나온 이후로도 두산중공업에서 되게 두산중공업 회사가 어려우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직을 하는데, 비슷한 고민들을 그 사람 내 그 후배들, 친구들, 동료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상담도 자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생들한테 좀 얘기해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뭐 먼저 그 본인의 직무에 따라서 어찌 보면은 그 다른 산업군으로 이직을 한 그 가능성이랄까, 그 문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를 좀 먼저 설명해 주려고 해요. 일단 문과랑 이과를 나눠서 보자고. 이제 문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취업하기 훨씬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과를 더 많이 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과는 뭐 이제 문송하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취업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막상 이직 시즌이 되면 생각보다 문과가 이과보다 유리해요.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이과생들이 하는 것은 해당 회사에 특화된, 좀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화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공대 베이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뭐 그 특정 회사의 R&D나 설계, 생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회사의 진짜 제품에 관련된, 기술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당연하고, 그러니까 뭐 어쩌면 취업이 더 쉬운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제품을 떠나서 그 사람의 어떤 전문성이 사실 딴 데 가서 발휘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 그 형이 입사를 할 때 가장 이제 기계공학과 사람들이 두산중공업에 가장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가장 선망하는 회사는 현대자동차였고, 그 다음 정도로 내려왔을 때 뭐 두산중공업이나 뭐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했을 때는 뭐 기계공학과 졸업을 하고 비슷한 스펙이야, 비슷한 좀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데, 뭐 5년이 지나서 한 명은 자동차 설계를 계속했고, 한 명은 그 기계공학과 똑같은 전공으로 시작을 했지만 뭐 두산중공업이라고 쳤을 때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는 터빈을 설계를 한 거야, 5년 동안. 근데 5년이 딱 지났을 때 터빈을 설계하는 사람이 이쪽을 할 수 있을까? 반대로 자동차를 설계하는 사람이 터빈 설계를 할 수 있을까? 절대 못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회사를 떠나서는 그 전문성이 발휘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작 이직을 할 때는 이과가 문과보다 더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거예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과생들이 많이 가는 것, 재무, 인사, 전략 이런 데 많이 가요. 뭐 마케팅, 구매 이런 데 많이 가요. 그런 것들은 어느 회사나 다 있어. 그리고 어느 회사나 하는 일은 사실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재무 예를 들어볼까요? 재무 결국에는 이제 회사마다 산업에 따라서 회계 기준도 다르고 산업마다 회계 기준이 달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봤을 땐 내가 회계를 하는 건 똑같단 말이야. 내가 하는 일은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원칙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 두산중공업에서 하나, 삼성전자에서 하나 비슷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움직이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사. 뭐 내가 뭐 삼성전자의 채용 담당자였는데 현대건설의 채용 담당자가 되었을 때 못할까요? 물론 뭐 전자회사와 건설회사의 채용 스타일은 좀 다르겠죠. 그리고 삼성과 현대의 어떤 인재상은 다르겠지만 채용하는 절차라든지 헤드헌터를 다루고 공채를 진행하고 면접을 보고 뭐 서류를 점검하고, 그리고 뭐 이런 직원들과 계약을 맺고, 이런 절차들은 똑같을 거예요. 결국엔 옮겨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산업과 제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직은 유리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장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엔지니어들은 상대적으로 어렵고, 이런 문과생들 중에서도 산업과 가장 가까운 전략이 상대적으로 나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더 자유로운 것이 인사나 재무 쪽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의 이런 순서로 제품에서 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전문성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산업을 옮길 가능성은 커진다. 일단은 그렇게 이제 직무에 따라서 실제로 이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큰지 작은지, 뭐 어느 정도의 문이 열려 있는지, 일단 이걸 먼저 설명드리고 싶었고, 자 그러면 이직을 하려면, 그렇게 산업군 옮기고자 한다 라면은
뭘 준비하면 좋을까? 어떤 팁이 있을까? 형이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 첫 번째는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야. 내가 뭐 옮기고자 하는 산업군에서 요구받는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증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제 뭐 진짜 그야말로 할 수 있냐 없냐, 쉽게 말해서 내가 그거를 해낼 수 있냐, 능력이 있냐 없냐로 먼저 검증을 해줘야 돼요. 형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시에 형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이제 면접을 보고 있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 전략팀에 면접을 보고 있었어. 카카오 모빌리티의 전략팀에서 굉장히 데이터를 다루는 일이 많은데 넌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이 있니? 라고 해서 내가 두산중공업에서 데이터를 다뤄본 경험을 말씀드렸단 말이야. 물론 두산중공업에서 다룬 데이터와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다룬 데이터는 다르다라는 답변을 그분께서 주셨지만 내 나름대로는 그것의 연관성을 최대한 지어서 설명을 드렸어. 당연히 다르지. 당연히 똑같은 데이터를 보는 산업군은 같은 회사 말고는 없지. 그리고 산업군이 그렇게 다른데 같은 데이터를 볼 일은 전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룬다. 데이터의 대상은 다르지만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뭐 엑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해내고 그 인사이트를 도출해내서 전략 방향을 도출해내는 것 자체는 비슷한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런 질문에 대답을 했듯이 여러분들도 이직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서 요구되는 것을 내가 일단 해낼 수 있는지를 일단 먼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솔직히 당연히 해낼 수 있다고 답변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내가 원래 했던 업무랑 연관을 지어서 답변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IT에서 영업을 지금 현재 원티드에서 영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너 영업을 해봤니? 라고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 나는 영업을 안 해봤지만 내가 나는 두산중공업에서 두산중공업의 채권을 팔아봤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채권을 팔려면 두산중공업의 사업이라든지 사업의 전략, 사업의 현황, 두산중공업의 재무 현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이해를 하고 세일즈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원티드에 와서 영업을 하는 것은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티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원티드가 가지고 있는 전략 방향성이나 상품의 특성들을 잘 파악하면 저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경험이 똑같은 경험은 당연히 없을 거예요. 다른 회사로 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기존에 해왔던 경험에서 끌어낼 수 있는 어떤 공통점들을 찾아서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 그것을 검증해내는 것이 일단 첫 번째 면접 과정에서 요구받는 질문일 것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 사항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을 더 기여를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반드시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쉽게 말해서 뭐 하는 건 여러 가지겠죠. 뭐 만약에 우리 회사에 오신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 어떤 것부터 시작하시겠어요? 아니면 어떤 걸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 회사 담당자라면 뭘 하시겠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물을 수는 있는데 결국엔 그 산업을 한번 옮긴다는 것은 경력직이기 때문에 내가 옮겼을 때 단순히 어떤 나의 가능성으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첫 번째 아까 질문에서 단순히 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제 뭐 돌릴 수 있다 수준이었다면 두 번째는 약간 플러스를 내가 더 줄 수 있다. 다른 경쟁자들보다 이게 우위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떤 답변을 해야 될 거예요. 근데 뭐 물론 산업을 옮긴다라고 했을 때 완벽하게 옮기는 거는 쉽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에서 발전소 산업 전략을 짜던 친구가 뭐 CJENM에서 뭐의 전략을 짠다. 이쪽은 뭐 컨텐츠 산업이잖아요. 많이 다르죠. 이거는 사실은 무언가를 기여하겠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이 두 번째 것을 설득시키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완전히 그러니까 산업을 당연히 옮길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많이 먼 곳은 가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에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두산중공업이 이제 뭐 발전소 산업이다. 그러면 관련된 발전소에 관련된 거는 이쪽으로 갔을 때는 뭔가 기계, 건설 뭐 이런 산업이 되겠죠. 그죠? 어떤 제조업, 그죠? 뭐 이런 것들, 철강 산업 뭐 이런 쪽이 될 것이고. 자, 발전을 한다, 전기를 만든다. 이쪽에 관련된 거는 뭔가 에너지 사업 뭐 이런 게 되겠죠. 뭐 풍력이 될 수도 있고 뭐 원래 화력 발전소를 만드는 회사니까 뭐 아니면 정유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쪽이 되겠죠. 결국은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해왔던 역량을 가지고 어찌 보면 뭔가 플러스 시킬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두산중공업에 나와서 SK 에너지를 간다라고 했을 때 SK 에너지에 예를 들어서 GS
GS 칼텍스 출신 경력직이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정유업계에 대해서는 나보다 당연히 잘 알겠죠. 근데 물론 나도 정유업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두산중공업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발전소 산업을 많이 안다. 이쪽에 사이클을 많이 알고 발전소 산업, 특히나 뭐 내가 중동 비즈니스, 뭐 아프리카 비즈니스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그쪽의 정세랑 뭐 에너지 산업 이러이러한 식으로 연관이 있어서 내가 이런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인사이트들이 살짝 아주 작은 힌트지만 내가 뭐 SK에너지에서 일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큰 인사이트를 제공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작은 인사이트들 내가 해보니까 내가 원래 일했던 곳에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가 있어, 이런 전략 방향성이 있어, 이런 뭐 노하우가 있어. 그래서 이런 걸 너희도 적용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내가 너희 업계에서 온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더 있지 않을까라고 툭 던질 줄 알아야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직 이직 산업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고 와서도 솔직히 되게 고생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인사 담당자들이나 채용 담당자들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고자 한다면 당장 내 산업에서는 마음이 해서 옮긴다는 거, 산업을 바꾼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는 건 솔직히 말해서 어렵다. 그래서 내 산업과 연관성이 있는 어떤 산업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거고 그 연관성을 통해서 내가 뭔가 플러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산업을 바꾼 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원래 해왔던 경험상 지금 네가 요구하는 업무를 해낼 수 있다. 그냥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첫 번째. 당연히 그런 충분한 나에 대한 학습 그리고 요구받는 역량에 대한 학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산업군과 회사에서의 경험이 오히려 지금 너희 회사에 이런 플러스가 될 것이다 라고 약간 이제 뭐 조금 오바를 해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너희 산업군에서 원래 있는 애들끼리만 모였을 땐 아마 이런 걸 못 할 거야. 근데 이런 건 몰랐지? 하고 툭 던져주면서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 회사가 너희 팀이 더 발전할 거야 라고 마무리를 해주면 뭐 좋은 면접이 되지 않을까, 좋은 채용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명심해서 이제 산업군을 옮기려고 하는 이직자들이 좀 참고를 해가지고 면접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아요, 구독 부탁하고 형은 혹시나 또 다른 그 질문이 있으면 남겨주면 형이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 동생들 안녕.